안녕하세요. 해피스마일 부동산TV 허선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지급하게 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하는 집을 사서 마지막 잔금까지 문제없이 잘 치르고 이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값이 상승장이든지 아님 하락장이든지 변동성이 심할 때에는 사람 마음도 흔들리기 쉽죠. 그래서 계약의 이행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 어느 한쪽이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경우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이 가지는 의미와 법적인 성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이 같은 손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이란 매매 계약 시 계약 체결 정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지급합니다. 계약금이 건너감으로써 거래가 시작됨과 동시에 법적인 책임도 생기게 되죠. 요즘은 계약에 앞서 가계약금을 먼저 걸어두는 게 거래 관행이죠. 사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심하지 못하게 하는 약속인 셈이죠. 가계약금은 나중에 계약금에 충당하게 되는데요. 가계약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전에 올린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계약금을 지급한 후 마음이 변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의 지급은 서로에 대한 약속이라 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고 매수인이 변심했을 때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는 거죠. 집값이 상승하는 장에서는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죠. 반면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앞으로 매수 더 떨어질까 불안하여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도금은 잔금 전에 계약 중간에 나누어 내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면 1차,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도 있어요. 계약금이 건너가고 1, 2주 후에 보통 중도금을 치르게 되는데요. 매매 대금의 40에서 50% 정도의 금액입니다. 계약금이 계약 성사의 의미라면 중도금은 계약 이행 착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이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면 매수인은 중도금 날짜를 당겨 잡아서 매도인의 변심을 막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중도금이 없는 계약이라면 계약금 금액을 최대한 많이 잡아서 매도인이 계약 해지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대부분 판례도 있어요.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기일이 정해져 있어도 기일이 돌아오기 전에 앞당겨서 지급했을 경우에도 중도금의 지급 이행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중도금 전체가 아닌 일부 금액이라도 해당되고요. 물론 사전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특약을 달았다면 안 되겠지요. 마지막 잔금은 전체 매매 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매매 대금의 30에서 40% 정도의 금액입니다. 잔금 지급은 매매의 마지막 단계로 계약의 완료인 셈이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한다면 계약 전에 미리 은행에서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잔금일에 돈이 부족하여 잔금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우선 언제까지 잔금을 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은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될 때 증거 자료가 되니 꼭 보내도록 해야 하겠지요.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도 잔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금 외 중도금은 법원에 맡기고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매매 거래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